지난 21일 물놀이장에서 이제 어린아이 2명이 감전사고 당하는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그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감히 위로조차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유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만연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고 경위가 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해당 시설이 정식 개장 전이었는데 물이 채워져 있었고 전기 관련 설비들이 임시 가동 중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만 10세,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정도 되겠네요. 그 초동생 형제 2명이 교과서에서 나온 1차 소견으로는 감전 후 익사로 보인다는 것으로 물에 들어갔는데 그 물에 흐르고 있는 전류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감전당했고 그러면서 쓰러지게 됐고, 근데 수심이 아무리 얕아도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익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당시에 어쨌든 정식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고 해요. 또 이제 어떤 외부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시설이라든지 통제 인원은 이제 부재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카테고리로 문제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형사 책임, 두 번째는 민사 책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행정 책임도 사실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검토돼야 될 부분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인 것 같아요. 그 시설이 개장 전이라 하더라도 수주에 물을 채우고 또 관련 전기시설을 가동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이용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물에 전기가 흐르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전기 설비들이 가동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수주의 물에 전기가 사실 흐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누전을 차단하는 설비라든지 조명기구에 대한 어떤 방수라든지 물이 차 있는 공간에서 관련된 전기시설을 가동했을 때 이 전기시설에 있는 전류들이 누전되어서 이 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명백하고 아주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방지할 의무는 개장 전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체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테스트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걸 예정해서 그 정도의 어떤 안전시설을 확인하거나 점검할 예를 들면 주의무까지는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건데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정상적인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꼭 그 이용객이 아니라 그 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감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물놀이 시설에 물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정상적인 이용객이 있는 어떤 오픈 이후의 단계이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 점검하고 있는 어떤 가오픈의 단계이냐, 아니면 아직 가오픈도 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설비를 설치하고 테스트한 단계이냐, 이거 따라 가지고 어떤 주의 의무는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오픈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치명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아직까지 오픈 전이다, 아니면 전기가 흐르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어떤 펜스를 세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기는 지금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장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그 물놀이 시설이 오픈 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면제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약간 언론에도 보면은 갑론을박하는 것 같아요. 몰래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들 잘못 아니냐. 근데 이것을 설령 몰래 들어갔다 하더라도, 임시 오픈이 아니라 아예 오픈 전 단계라 하더라도 그런 위험한 시설이 있고 그런 위험한 시설을 어쨌든 가동했고 최소한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무조건 뭐 이 아이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관광기능법상 안전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5개 이상 보유한 종합유원시설이거나 관련법이 정한 연면적 및 일정 관람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어떤 소규모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관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러면은 5년 이하의 금고가 훨씬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법정형을 볼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최고형이 아니라 최소형이 어떻게 되냐가 더 중요해요.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한이 별도로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어떤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이 선고되는 범죄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이 징역 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양형사유가 없다고 하면은 입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실형을 더 많이 선고하는 그런 범죄이긴 해요. 형사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을 감경하려고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확률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도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도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사실 훨씬 올라가요.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느냐 아니면은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느냐, 이것은 어떤 단순히 이 사람이 얼마 살고 나온대 아니면 집행유예를 풀려났대 이 관점을 떠나서 이 피해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아무래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들어가가지고 실형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합의를 할 때의 합의금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돼서 훨씬 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하는 합의금이 사건에 따라 가지고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은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작물에 해당하거든요. 공작물은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성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실질적 점유자인 그 위탁 업체가 공작물 책임도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민사에서는 과실상계라는 게 있어요. 이 사고가 발생한 데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냐, 그리고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과실 비율만큼 좀 책임을 약간 경감해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이제 피고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이 아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몰래 들어올 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주장해가지고 아이들의 과실을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아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한 경감시키는 그러한 지점들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해당 시설은 행정법적으로 봤을 때는 영조물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작물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행정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영조물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설인데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의 어떤 성질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조물에 해당된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 사설업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해당 지자체가 곡성군이 나아가가지고는 국가가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에 어떠한 하자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지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위탁했고 위탁 업체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책임까지도 면제되거나 책임까지도 전가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이 사건의 앞으로의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그 아이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그 과정, 그 사실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무단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또는 어떤 관리 시스템의 어떤 실수라든지 부재로 오인하고 들어가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이 아이들이 해당 시설에 접근해서 이용하는 그 사실관계,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따라 가지고 민사라든지 행정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도 사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식을 다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뭐 감히 위로조차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또 지나가고 내년에 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이제는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뭐 입장료라든지 조금 더 시설 이용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정말 엄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뉴스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될 거잖아요. 이번 계기로 무언가 좀 실효적인, 무언가 좀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